한철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 얼굴 잘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안 대표님 얼굴 잘 보입니다. 예, 예. 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말 신기술이네요. 그죠? 예, 유튜브, 그렇습니다. 유튜브 두 개 방송에서 동시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지금 자가격리 그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 14일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뭐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어,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열나거나 기침하거나 없으시고. 네, 전혀 네, 없습니다. 네. 대구에 얼마 동안 계셨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어, 보름간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원칙인가 봐요. 그죠? 뭐 원칙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어, 방호복을 입으면 예.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 또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 예. 아무래도 자칫하면 오해도 살 수 있고 폐가 될 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렇게 자가격리를 택했습니다. 네. 3월 1일 날 가서 보름 동안 계셨고, 서울 와서도 2주간은 그 집에만 있어야 된다. 밖에 못 다닌다. 이걸 아시면서, 어찌 보면 선거 앞두고 귀중한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걸 아시면서 대구 가서 내가 그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 당에 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모두 다 이렇게 화상으로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구로 부담 없이 내려갔습니다. 네.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음, 사실 3월 1일 날 처음 가니까 의료진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간호사분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음,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드린다든지 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네. 참 열악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좀 그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면서는 의료진도 또 자원봉사자도 조금씩 늘어났나요? 어때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느덧 조금씩 체계가 잡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부 물품이나 구호품들 보내주시고 예, 하셔서, 예. 정말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땀에 아주 흠뻑 젖은 그 수술복이죠? 속에 입었던 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그 위에 방호복을 입는 거라면서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그 땀에 흠뻑 젖은 수술복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대구 현지에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음, 보통 뭐 처음에는 9시 반이다가 당겨서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예, 일단 오전에 방호복 입고 2시간 정도 검체 채취를 합니다. 예, 그다음 또 그 점심 시간 이후에 다시 오후에 방호복을 입고 돌아가서 5시 반 정도에 마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검체 채취라고 하는 게, 의심되는 분들 이 목 안이나 위쪽에 솜 뭐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 아주 가늘고 긴 막대를 여기 코를 통해서 목구멍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코를 통해서 목구멍까지요? 네네.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기까지는 그 검사가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2번 만에 끝나는 법이 없고 여러 번 검사를 하십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절대적인 고독에 쌓여 있습니다. 네, 다른 네. 병과는 다르게 저 보호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병인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로 힘들고 그 과정 중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제가 한번 그 언론을 통해서 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왜 두 부부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입원해 계시다가 뭐 그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동시에 감염이 되셨는데, 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음, 그런데 그 다른 병원에 이렇게 입원돼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환자 문진하러 갔습니다. 어디가 음, 아프신지를 물어봤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다고, 음, 그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증상이 악화됐나 생각해서 예. 그러면 숨을 쉴 때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지는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남편이 어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한데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른 병원에 계시니까 얼굴도 볼 수 없이 바로 화장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네. 본인도 환자다 보니까 장례식 참석할 수도 없지 못하죠. 않습니까? 예. 참 세상에 이런 안타깝네요.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저도 정말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의사이시면서 또 정치인이신데 우리 코로나19 극복해낼 수 있겠죠? 저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정체도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높은 시민의식 예. 그리고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그 병이 더 퍼지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네. 가게 문을 닫고 네. 집회를 열지 않고 그런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예. 이것이 지금 극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시민의식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정부의 대응, 뭐 대구시와 같은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다면요. 아직은 저는 점수를 매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증가세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세계 곳곳에서 또 많은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는 혹시나 거기서 또 유입이 돼서 2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제는 극복이 되겠지 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니고 예. 정부도 긴장을 늦추고 자화자찬할 때도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을 전부 막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큰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까지 됐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중국, 유럽, 미국 이쪽 우리 어떤 절차를 취하는 어떤 제도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지금 그 중국 입국자 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말부터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때 저는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이렇게 퍼지는 게 두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염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역 단계고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거기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서 지금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부도 그리고 시민도 다 같이 알겠고요.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 그 중국에서 오는 거 막았어야 한다. 이미 그때 실기했다라고 한번 주장을 하신 바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국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이 위험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막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아주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방역의 기본적인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네. 그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얘기 좀 할 텐데 뭐 정말 코앞에 총선이 다가왔습니다만 이 선거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별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이 분위기를. 네, 말씀대로입니다만 지금 워낙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이런 여건에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국민의당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왜 필요한지 호소하고 계신데 지역구 후보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비례 후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전략을 네, 취하셨어요? 제가 처음 1월 19일 날 귀국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가치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 예.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당에도 지역구 출마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네네.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것, 그러니까 비례 후보들로 경쟁을 하는 것이 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또 그 지역구에서 야권표가 분산된다는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야권표 분산이 우려되더라도 나가서 당선 가능할 것 같으면 나가는 게 선거인데 한마디로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로 나가서는 영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네.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중도 실용 정치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요 두 가지 목표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현실적 얘기한 거는 야권표 분산의 우려를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미래통합당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뭐 그런 뭐 연대라고 하면 네.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어떤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는 우리 후보 안 냅니다. 그러니 그 유권자분들한테 호소하면서 여러분 지역구 투표는 마음대로 찍으세요? 아니면은 여당만은 찍지 마세요예요? 뭡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견제받아야 된다. 예. 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사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가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계산에 포함되는 그런 투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세워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그 정부 여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견제받아야 한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말로는 공정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인식이 강했습니다. 네. 무능과 불공정 두 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들과 협상이나 연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1야당은 혁신할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양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사이익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제1야당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도 무능과 그리고 그 불공정이 문제지만 네. 야당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혁신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혁신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구태 그대로다는데 야당 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논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진영 정치 아니겠습니까? 진영 정치 문화. 예.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서로 싸움만 하게 되는데 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에 위배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실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예. 지혜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인데 예.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 뿌리 깊게 있는 그 진영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게 저희들의 그 지향점입니다. 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번호가 쭉 발표됐는데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하셨던 동산병원의 최연숙 간호부원장이 1번을 받으셨어요. 원래 알던 네. 분이셨어요? 그 알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3월 1일 첫날에 잠깐 인사하고 나서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분이 저희 비례대표 신청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1번으로 선정된 거는 그 공관위원회에서 그냥 정한 겁니까? 네, 공관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에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는 그 진영 정치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정치하는 목적이 자기 개인 이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확실한 사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나머지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은 모두 다 자유롭게 생각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에 맞는 후보를 뽑아주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비례 인재를 선발하고 번호를 매기는데 안 대표는 일절 관여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번이 자원봉사 하셨던 그 병원의 간호부원장이고 또 뭐 어찌 보면 뭐 의리를 계속 지킨 현역 의원 그 이태규, 권은희 이런 분들도 상위 번호에 있고 비서실장 하신 분도 상위 번호에 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랑 가까운 순서로 이렇게 1, 2, 3, 4, 5번 정한 거 아니냐, 완벽한 사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듣고 계시죠? 근데 뭐 저희들 다른 당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당이 비례대표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 중심을 잡고 정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통은 비례대표라고 하면 초선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같이 잘 이끌고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팀을 짰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그 위성 정당들 보십시오. 예. 그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여러 번 뒤집어지고 뭐 완전히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맞아요. 후보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몇 석점 목표로 삼으세요? 선거제도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들 목표는 그 정당 지지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가 되면 제대로 양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민의를 모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20%라는 숫자가 되면은 어느 한 정당이 절대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한참 못 미치는데요. 가능할까요? 그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그 한 달 전,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8%였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저희들이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에도 진심을 다해서 최대한 호소하고 네.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4년 전에 돌풍 재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자가격리 끝나시면 그 밖에 나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가실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달리기 하고 싶습니다. 보통 저 외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20km씩, 네. 5km씩 뛰었습니다만 지금 한 달째 뛰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가까운 중랑천 따라서 20km 정도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